이 국제 질서의 변동에 대해서 철학자가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구조하고 힘의 관계가 안 맞으면 이런 충돌이 항상 일어난다. 그렇지. 지금 그런 위기 상황이다. 트럼프는 시진핑이나 푸틴보다 유럽의 지도자들을 더 막대하는가. 그러면서도 저렇게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하면서도 도덕성을 이야기하는가. 그러면 왜 저들은 저렇게 진지하게 자기를 도덕성을 얘기하는가. 저거 전략인가 장난인가. 이럴 때는 상대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러시아가 최근 몇 년 동안 발표한 국제 관련 정책들, 입장들, 철학적 입장을 밝히거든요. 아, 깜짝 놀랐어요. 푸틴은 주적을 누구로 삼고 있는가.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푸틴은 자신들의 주적을 미국으로 생각할까 하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주적을 누구로 보고 있냐? 유럽을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 지금 이탈리아 총리가 우리나라 방문한 것도 다 연관이 돼 있습니다. 러시아가 보기에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유럽이라고 보는데 유럽은 왜 그러냐? 주권을 가지지 않은 나라. 주권이 심각하게 왜곡된 나라. 다시 말하면 유럽은 스스로의 자기 주권을 가지고 있는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아니다는 거예요. 미국에 종속되어 있는 나라들이야. 그런데 마치 자기들이 주인 행세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가 보기에 유럽 전체가 나치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우크라이나만 나치화됐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전 유럽이 나치화돼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쳐들어갈 때 나치를 무찔러야 된다는 명분을 삼았는데 이게 전혀 터무니없는 얘기는 아닌 것이 우크라이나의 극우들이 그렇습니다. 친나치즘을 표방했어요 실제. 예, 그렇죠. 그러면서 친러시아 그 주민들을 공격을 했죠. 예. 공격을 해서 학살을 해서 이것은 그 유엔 보고서에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걸 명분으로 쳐들어간 것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나치를 거론하는 거예요. 미국과는 딜도 할 수 있고 거래도 할 수 있고 싸울 수도 있다. 대등하게. 하지만 유럽은 대등한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눌러서 제압해야 되고 정화시켜야 될 존재인 거예요. 그것은 지금 유럽 전체는 미국이 주권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똑같은 관점을 트럼프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유럽 국가들은 동맹에 대한 트럼프 이해가 뭐냐. 동맹은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대등한 상호 협력 관계라고 생각하잖아요. 트럼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동맹의 이유로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국제 질서를 만들어 놓고 너희들이 미국의 피를 빨아먹는 존재야. 너희들은 거머리들이야. 차라리 러시아나 중국은 우리하고 경쟁하는 국가지. 거머리는 아니지. 너희들은 우리 거머리가 아니야. 너희들은 우리 거머리야. 이제까지 미국은 타국의 주권을 침해할 때 그 나라의 인권 침해를 근거로 즉 인권을 도덕성의 뿌리로 삼았어요. 그런데 바꾼 거예요. 주권이 도덕성의 뿌리라는 거예요. 동맹국들한테 뭐라고 하냐. 너희들 돈 안 쓰잖아. 나토에 돈 누가 다 냈어. 너희들은 거머리야. 너희들이 무슨 주권 국가야. 그러면서 너희들은 나한테 지금까지 계속 미국을 상대로 도덕적 우위에 있는 것처럼 말해. 너희들이 말하는 도덕은 도덕이 아니야. 진정한 도덕은 뭐야? 힘 있는 자, 힘으로 결정하는 자야. 다시 말하면 주권이야. 예외 상태를 결정하는 자야. 그게 나야. 나의 도덕성이 모든 걸 결정해. 지금 트럼프나 트럼프를 지지하는 세력들은 사명감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주권이 도덕성의 원천인 거고 그 주권의 뿌리는 뭐냐? 예외 상태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건 뭐죠? 한마디로 말하면 힘이에요. 트럼프가 기업가로서 자기한테 빌붙는 이 하청업체들을 마구 다루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너희들은 하청업체야. 그래서 유럽을 트럼프가 그렇게 제일 말하는 좋아하는 사람은 뭐냐면 낼 돈 내고 어. 다이다이 뜨는 사람들 제일 좋아해요. 그게 이재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가로서 자기가 존중했던 파트너. 그렇죠. 그런 것처럼 지금 상대 국가 정상을 그렇죠. 보는 거예요. 낼 때 돈 낼 거 내고 당당하게 나오고 겨루자. 그런 사람은 존중합니다. 이 상태에서 미국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 안도 똑같은 논리예요. 25년 12월 31일 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미국에서 1억 명을 추방하겠다. 그렇죠. 1억 명을 추방한 미국이 저렇게 아름답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마가가 그러면 저 위에 더 중요한 말이 있어요. 제3세계에 의해서 더 이상 지배받지 않는 나라의 평화로운 나라. 마가는 제3세계 뭐 아프리카 출신들 또는 중동 출신들 혹은 남미 출신들 이 미국에 불법 체류하면서 애들을 많이 낳아가지고 백인들을 소수로 만들어서 미국을 뺏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1억 명이면 미국 인구가 얼마인지 알아요? 정확히 30%입니다. 3분의 1이에요. 3분의 1.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을 1억 명을 미국에서 쫓아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이게 우리가 뭐 미친 거라고 미친 생각하잖아요. 거지.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 인구 사람들은 3분 아니고 이게 도덕성인 거예요. 인구 3분의 1을 미국에서 쫓아내고 나면 미국이 저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미국의 공식 기관에서 올린 저게 거예요. 막아요. 다시 저 평화롭고 영광스러운 미국으로 돌아가려면 그렇지. 3분의 1을 몰아내야 된다. KKK가 예전에는 흑인만을 상대로 했는데 그렇죠. 지금은 미국, 백인, 남성 제한 모두를 상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다 쫓아내야 버린다. 지금 스티븐 밀러 같은 애가 예. 백악관에 들어가가지고 매일 3,000명씩 불법 체류자 쫓아내야 된다고 저 수치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겁니다. 국토안보부가 공식적으로 국토안보부가 올린 올린 거예요. 거라니까요. 미국
국적자 1억 명을 쫓아낸다는 겁니다. 나치보다 더 한 거야 이거는 진짜. 이민세관 단속국 거기서 르네 굿이라는 여성에 어. 대해서 총 4발을 맞고 죽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한 사회가 뭔가 잘못됐구나, 심각하구나, 이거 멈춰야 되겠구나 한 게 아니자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총을 쏜 사람한테 돈을 몰아줘요. 그가 백만장자가 되었다라는 뉴스가 나오게 만들어요. 지금 계속 모이고 있는데 현재 10억을 넘었습니다. 지금 도덕적으로 그를 비난하거나 이건 말이 안 된다고 그 여론이 일어나자 그 사람을 부자로 만들면서 그렇죠. 의도적인 거죠. 네. 부자로 만들면서 그 시위를 죽여버리는 그런 식으로 해결하고 있어요. 이게 통한다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자국민을 정당한 근거 없이 총을 4방을 쏴서 죽게 한 그 이민 단속국의 요원인 요나단 로스를 백만장자를 만들어줬어요. 네. 근데 그걸 주도한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해요. 빌 에크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빌 에크먼이나 이런 즉 자유주의를 대변했던 사람들이 다양성 존중에 대해서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양성에 대해서 혐오감을 드러낸 첫 번째 제일 앞에 있는 사람이 팔란티어에 이끄는 사람이에요. 그게 말하면 피터 틸입니다. 그렇죠. 그게 다양성의 신화라는 책이에요. 그러면서 이 빌 에크먼 같은 사람도 같이 붙은 겁니다. 르네 굿이 죽음을 당한 그날 미국의 대부분의 백인들이 깜짝 놀랍니다. 놀랬지. 왜? 단 한 번도 백인 여성이 백인 여성이 주부가 그들한테는 가장, 예를 들자면 나치 때도 그랬지만 이 마가가 가장 성스러워하는 아이를 가진 여성 백인 여성이거든요. 근데 그 여성이 대낮에 죽었어요. 그때 깜짝 놀란 거야. 그런데 이거 큰일 났네. 트럼프 너무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반나절이 지날 때 빌 에크먼 같은 사람들이 트럼프를 따라서 아니야, 나라를 지킨 사람을 위해서 모금운동을 해야 돼. 이때 미국의 백인들이 순간 생각을 바꿔요. 트럼프가 위험한 수위까지 가고 있는 거 아니야 해서 저 폭력이 우리를 향한 건 아니네. 휘파람을 부는 저 사람들, 즉 흑인 편에 쓰고 약자 편에 쓰고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지금을 미국을 위태롭게 하는 휘파람 부는 자들을 향한 거네. PCN. 그러니까 우리는 아니네. 그러면서 모금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보고 세계적인 또 예술가가 있죠. 크리스탈 낙트 인 미네소타라는 표현을 붙입니다. 독일에서 나치가 권력을 장악하고 실질적으로 대중이 나치의 선동에 동조하게 된 결정적 사건이거든요. 밤에 나치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금융 자본주의를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았거든요. 처음에 금융을 장악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악마시해요. 그러면서 유대인들 금은방을 밤에 전부 가서 폭발하거든요. 막 유리 깨거든요. 유리창을 전부 깨. 그 아침에 보니까 밤에 이제 아침에 깜짝 놀란 거지. 독일인들이 야 이거 나치 넘어가는 거 아니야? 독일 망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아침에 그 밤에 그 불빛 속에 깨진 유리를 크리스탈이 한 거예요. 수정의 밤 이렇게 붙인 건데 독일인들이 그 다음날 이 폭력이 우리를 향한 게 아니네. 우리를 불편하게 한 사람들을 향하고 있네. 그러면서 이 크리스탈 낙트 즉 수정의 밤 이후에 급작스럽게 독일 대중이 나치에 돈종하기 시작해요. 이런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 예술가가 이렇게 평을 한 거예요. 어떤 나라든 간에 자국민이 그 연방 요원한테 총을 맞고 죽었어요. 얼굴에. 그렇죠. 그러면 어떤 나라든 그 사람을 어떻게 징계할지에 대해서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미국의 갑부가 그 사람한테 돈을 막 쾌척을 막 하고 그러면서 백만장자를 만든 다음 그걸 큰 뉴스로 만들어 가지고 이 사람을 다시 선망하게 만들고 있어요. 이게 이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지. 그린랜드를 만약에 미국이 저는 침공을 하기가 어렵다고 보는 이유가 침공하는 순간 이제 유럽도 이제까지 미국이 의존했던 안보를 바꿀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국제 질서가 바뀌고 있다. 그래서 이탈리아 총리도 우리나라에 급하게 온 그렇지. 거다. 우리가 지금 가장 큰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힘을 길러요. 우리한테 힘을 길러야 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막강한 힘이 뭐냐? 힘의 원천이 뭐냐? 최첨단 제조업이라는 거예요. 니체가 한 유명한 말인데 예술만이 우리를 위로할 수 있다. 회복 탄력성을 위해서 문학에 대해서 문학 작품을 가지고 철학하는 그런 시간을 전국적으로 하려고 하고요.